되어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그냥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셨지만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조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과 기능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연계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보장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잖아요. 근데 이제 됩니다. 빡빡하긴 하지만 아주 어렵게 빡빡하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보장, 복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공원도 짓고 막 어떤 체육시설도 짓잖아요. 공원을 만드는 건 사회복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원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을 거예요. 네, 공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요. 많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그런 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걷는 길도 만들고 황토길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갖다 놔보세요. 한번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산을요.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뛰고 달리고 맨발 걷고 겨울에도 황토길 걷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냥 걷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자전거도 타시고 그러겠죠, 그죠? 요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좋은 길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운동하고 또 이렇게 황토길 걷고 이거보다 더 좋은 복지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많은 복지 시설이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사실은 공원 하나 잘 만들어서 그 공원에서 시민들이 나오셔서 운동하시고 대화하고 또 요즘 대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주민들 만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 하나 잘 만들어도 매우 중요하다. 홍성도 이렇게 내천 같은 게 있죠? 네, 내천 같은 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쓰레기만 쌓이잖아요. 막 어떻게 오염만 되고. 근데 그 내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나와서 뛰시겠죠? 네, 밤마다 몸 뺏고 나와서 뛰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결국 그만큼 사회복지라고 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이런 것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렇게 말을 썼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만드는 거, 체육시설 만드는 거 때로는 환경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홍성에 큰 기업이 있어갖고 맨날 매연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연을 맨날 그럼 그거보다 나쁜 복지는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 주민의 복지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매연을 이렇게 잘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그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만큼 또 주민들에게 건강 체크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환경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라는 말보다는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럴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가 생각보다 넓어졌다는 거. 옛날 생각해보면 사람들끼리 만나고 대화하는 게 무슨 복지겠어요, 그죠? 늘상 만나는 거니까 그건 복지도 아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누가 사는지, 그죠? 아무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소위 말해서 이분이 잘 계신가? 예, 우리 밤에 자다가 일어나시면 남편이 계속 자고 있으면 코에다 손 대시는 분이 있어요. 살았나 죽었나? 예, 잘 계신가? 요즘은 고독사 1년 하루에 몇 분씩 고독사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 분씩 고독사 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 10분씩 고독사는 거예요. 2023년 통계가 3,600명 정도가 고독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잘 있는지 없는지 안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말고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써서 좀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하고 있는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오늘 많은 분들도 시상도 받으시고 많은 기관들이 오셨을 텐데 이 기관들끼리 같이 연계 협력해서 조금 더 사회보장의 시너지를 이렇게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밭일해보세요. 요만큼밖에 못 나가요. 그죠? 근데 옆집 사람 와서 같이 대화하면서 밭일을 하다 보면요. 이만큼 나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보장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더 잘 되려면요. 옆집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기관분들이 같이 모여서 내가 잘하는 일, 네가 잘하는 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농사일을 하는데 요즘 엊그제 무슨 농업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벼 수확하고 걷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대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네. 이걸 만약 집집마다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낭비죠. 그런데요, 마을에 한 대만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갖다가 같이 공유해서 쓰거나 빌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이죠? 훨씬 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모든 걸 이한기 한 대를 다 그 탈곡기 같은 걸 주듯이 다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이걸 같이 연계해서 협력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많은 기관이나 단체를 모아놓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노력하셔서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도 높이고 또 같이 연계 협력해서 지역의 복지도 높이고 이런 걸 같이 해라 라는 취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많이 앉으셨죠? 예. 근데 앞으로 안 친한 기관, 안 친한 분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홍성의 사회보장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법으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협의체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또 두도록 하고 있어요. 대표협의체가 있지만 또 실무협의체도 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읍면동협의체도 있습니다. 읍면동협의체도 역시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실무,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까지 모두 다 법정 기관이고 그 기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가 있는데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위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위가 없습니다. 다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구조상 다 수평적 위치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역할과 기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나 자문 거기서 이제 심의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을 거기서 결정하고 소위 방망이를 두드린다고 하죠. 그런 기능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협의체는 이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전에 미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안에 뭐가 있죠? 실무? 예,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실무분과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하고요. 그 실무협의체 안에 또 실무분과들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사업 개발이나 정책 그래서 분과별로 본인들의 사업들을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홍성도 분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분과별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협의체,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건요,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옛날 같으면
돕고 어르신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만 문제였어요. 요즘은 어르신들만 혼자 계시나요? 아니죠? 그 이제 청장년이라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 우리 동네 분들이 이런 어린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20대, 30대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 청장년 1인 가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엄청 많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협의체는, 읍면동협의체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이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것들이 무슨 일을 못해서 집에서 저러고 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어제 우리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만, 대학 졸업하면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옛날 같으면 월급 많이 주는데 가는 게 제일 걱정이고, 가능하면 뭐 이런데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요,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뭐 지방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죠? 예. 혹시 그 자녀분이 서울대 연고대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홍성고 명문이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 서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서른고 모르세요? 네. 홍성분들은 서른고 하면 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성고 출신 분들 계시면 그런 학교가 어디 있냐? 홍성고 출신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자, 이게 스카이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를 나와도요, 뭐 현대, 삼성, 뭐 LG 같은 데 있죠? 소위 말해서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요즘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스카이 정도 나오면 그냥 원서만 내면 3개 다 들어가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골라갔거든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 뭐 LG, SK 같은 데 들어가려면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교육을 받고 뭘 하는지 아세요?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취업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턴도요, 대기업 인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인턴을 먼저 합니다. 중소기업 인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합격해야죠. 끝나고 난 다음에 대기업 인턴에 도전을 또 해요. 대기업 인턴에 도전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해서 합격해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 정직원에 도전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이나 혹은 주변의 친척분들 중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다니신 분들이 이런 거 한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만큼 청장년들이 취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하는 게 어려우니까 장년들이 한번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취업이 어렵겠죠.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 중에 청장년이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또 친척이나 주변 이웃주민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토닥거려 주셔야 돼요. 이게 읍면동 협의체가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무슨 일을 못하냐 이러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많은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 보고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 제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해라. 해야죠. 사실은 해야 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들 눈높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위 말해서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힘을 주고 많이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이게 스스로 막 넘어가네요. 읍면동 협의체에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분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죠. 이거는 실무 분과에는 기관, 법인, 단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분과를 구성합니다. 공공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 아동 분과다 그러면 아동복지 팀장님이나 아주 주무관이 나오시고, 거기 아동 관련된 시설 분들이 나오시고, 노인 실무분과다 그러면 노인 관련된 우리 홍성군청의 주무팀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관님이 나오시고, 또 관련된 기관들, 뭐 장교양 기관들, 요양원, 또 노인복지관, 이런 분들에 있는 또 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냥 밥 먹어요? 그냥 대화해요? 그게 아니고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해서 네트워크 쌓고 서로 이렇게 에너지도 갖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뭐 자살 관련 문제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자살분과 분들도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신보건 이제 보건소에서 나오시겠죠? 보건소 공무원도 나오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도 나오시고 우리 상담센터 분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일단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밥 안 먹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친해졌던 이유는요. 밥 먹고 곁들여서 술 한 잔. 이거 하면서 친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밥 먹는 걸 좀 벗어나서 넘어서 이제 같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분과별로 역할을 대략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우리 홍승문 우리 위원님들은 최고십니다. 아주 제가 보면 우리 대학생들 수업 때보다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왜 와있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지, 의료, 아까 홍성의료원 어느 분이시죠? 예, 홍성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301 사업도 하시고 또 뭐 요즘 재택의료도 하시고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교육, 예, 뭐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복지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육, 그리고 주거, 집 문제 너무 중요하죠. 고용,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 환경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 공원 이런 것들. 지역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막 아이들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놀이터 하나 진짜 좋은 거 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애들이 막 모이잖아요. 애들만 모입니까? 엄마들이 또 모이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 모임, 엄마들 모임. 요즘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집에 그냥 혼자 놔두면?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아주 미치겠죠? 아버님들 핸드폰 한 3개씩 다 부셨죠? 예, 고개 돌리시는 분들. 저는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 친구들 한 2-3개씩 다. 예, 그 아까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근데 좀 던지려면 뭐 이렇게 소파나 침대 이런 데 던져야 되는데 꼭 깨지기 좋은데 던져갖고 액정만 나가면 좋은데 전체가 싹 다 나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갈 곳이 없고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놀이터, 좋은 공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모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외롭지 않고 또 아이들도 외롭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 영역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다 이렇게 협의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장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 맞죠? 네, 뭐 2페이지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제가 퀴즈입니다. 퀴즈. 이런 퀴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관계는 뭘까요? 네. 네. 자, 답하실 분? 네, 우리 선생님. 네, 수평적 관계. 말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소용없고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올 때 다이소에 들려왔어요. 다이소에 들려서 네, 뭘 사왔는데 뭐 좋은 거는 없고 너무 밑으로 들어가네. 나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나오실 수 있으면 대신 받아서. 예, 이거 보니까 골프공 안마기입니다. 네, 대신 오셔서 받아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거 힘 있어야 돌리기. 골프공 안마기. 네, 강사료 얼마나 준다고 제가 싼 거를 샀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네, 재미를 위해서. 네, 수평적 관계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대부분 기관장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서로 다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누가 막 내가 가장 위에 막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혼자 말 막 하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혼자 막 말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너나 해먹어라 이러는 거죠. 그죠?
그 협의체가 그런 구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평적 관계를 갖고 예, 서로 같이 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OX. 네, 우리 아버님. 예, 오입니다. 땡. 제가 뭘 가르친 건가요? 제가 뭘 가르친 건가요? 심의는 누가 한다? 대표협의체. 그래서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심의 기능은 대표협의체에 있는 거고요. 이걸 사전 검토하고 또 우리 협의체 안에서 또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하는 이런 사전 논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가보시면요, 방망이 뚜지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방망이 뚜지는 정신없어요. 거기서 뭔가 논의하고 뭐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 전문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실무협의체의 논의 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드릴 수 있는 게 다음번에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 딱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협의체 위원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협의체 운영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협의체 운영 목적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 협력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안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관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구심점이 돼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민간협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실천할 때 이 민간협력이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으실 텐데, 그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들의 대표, 또 실무자,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민간협력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구조들을 이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똘똘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죠? 얘가 뭐죠? 네, 이거는 여러분 선물 없습니다. 레고! 레고죠. 여러분 레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씩 맞추잖아요. 그죠? 저 중에 피스 하나만 없어보세요. 못 맞춥니다. 근데 지역의 사회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고를 맞추듯이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하고 좀 해보시죠. 네, 저도 누뚱이랑 요즘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누뚱이가 7살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하나 있어요. 얘랑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얘 또 막 그러면은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누뚱이 귀하다고. 이제 쫙 풀어놓고 계속 맞춥니다. 네. 맞춰서 뭘 하나 만들어내죠. 지역의 사회부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각 레고의 한 피스고 그 피스들이 모아져서 저런 하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큰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맞추는 거,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를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민간 협력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분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노인분과에서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어르신 인식 개선 사업, 홍성 명소 행복 동행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가 참여했나 봤더니 밑에 7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대한노인회, 홍성군 지회, 안심요양원, 그 다음에 또 전문요양원, 사랑의 둥지, 요양원, 또 청로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여기서 모여서 뭘 했는가 봤더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한 어르신하고 시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홍성의 명소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노노케어 얘기하시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지 않으니까 건강한 노인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 손을 잡고 명소를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가셔서 같이 이렇게 일들을 그 명소를 구경하시고 또 그러면서 요양원들에 대한 시설 인식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어르신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 요양원 가실 것 같으세요? 안 가실 것 같으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야지요 하시면서 좀 서글프죠.
저는 워낙 많이 가보니까요. 요즘은 괜찮은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요즘 시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괜찮지만 어쨌든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인들은 난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왜 그래요? 가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니까. 죽으러 간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안에는 우리 시설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필요도 있겠죠. 시설이 좋아지고 더 좋은 시설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 게 문제예요. 요양원 가면 어떻게 안 되더라. 요양원 가면 그냥 죽는 데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안 좋은 인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 또 요양원은 안 좋은 시설, 이런 느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시면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요양원 또 이렇게 내가 불편하면 가야 되겠구나. 또 가면 이렇게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가면 이렇게 같이 또 마을에 있는 좋은 명소도 가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양원 엄청 좋아졌거든요. 밥도 잘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안 가고 싶다, 요양원 싫다, 요양원은 뭔가 고립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잘못된 인식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 모시고 가면서 이제 그런 인식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좋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네.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면회 오는 건 좋은데 제발 방으로만 오지 마라. 왜 방으로 오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부럽죠. 어떤 어르신은 오고 어떤 어르신은 안 오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절을 줄이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많은 노인과 관련된 기관들이 협력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기존의 건강한 노인들은 인식이 개선이 되고, 또 시설에 있는 노인들도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분들한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노인 시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장애인 시설, 얼마 전에 제가 명절을 부산에서 보냈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해서, 부산 가면 뭐가 유명하죠? 돼지국밥. 예. 이제 또 두 번은 안 드립니다. 제 대답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돼지국밥을 막 이렇게 먹는데, 한쪽에 그 어머니가 등치 커다란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데리고 왔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요,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자기 머리 자기가 찢고, 그 다음에 어머니 손 잡아서 막 하고, 근데 막 또 숟가락통 여기저기 가서 만지고, 예. 참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컨트롤을 못해요. 왜? 애가 등치가요, 엄마 딱 2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가 어렸을 때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막 돌봐요. 그런데 얘가요, 청소년기 되고 하면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요? 못 돌봐요. 애는 등치가 이만해지죠.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은 점점점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보냅니다. 보내고 어떻게 하냐면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처가 식구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하면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시설에 있는 아이를 주말에 데리고 와서 명절에 데려왔나 보다. 그래서 외식시키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런 일들이 있다. 근데 참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힘이 다 했을 때, 네, 어떻게 될까? 아무도 그 아이를 시설에서 데려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시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그때는 부모가 못 해주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 시설에 있는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 모시고 나와서 밖에서 같이 이렇게 교류한다면,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맨날 얘기하지만 장애인식 개선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제가 오늘 뭐 협의체 교육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뭐 협의체 활동 열심히 합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 하실 거죠?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 우리 협의체 분들은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이렇게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 협력의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런 사업이
이제 더 잘 되고 또 다른 분과로도 또 확장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다른 지역도 하나 좀 사례를 갖고 오려고 해서 봤더니요. 의정부에 이것도 이름도 잘 지었어요. 수색대, 물수, 수색대.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요. 지역에 있는 중장년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 위기가구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2인 1조로 혼자는 가시면 안 됩니다. 2인 1조로 가셔서 생수 안부 전달하면서 이제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면서 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참여하는가 봤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그것도 또 수요일에요. 물을 갖다 주는데 수요일날. 그래서 수색대. 야, 누가 보면 혹시 수색대 출신 우리 아버님들 계세요? 없으세요? 좀 포병. 군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얼굴이 나빠졌어요. 지금. 축구 얘기하시면 어머니도 얼굴이 뭔 얘기. 네, 수요일날 물을 갖다 주는 걸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협의체를 포함해서 시청 복지과, 노인복지팀, 민간 사례관리 이런 분들이 또 모임을 만들었어요. 뭐 희망연대 네트워크. 그래서 그냥 분과라고 하지 않고 희망연대 네트워크라고 해서 매일 물을 갖다 주는 거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들 얘기예요. 주민센터 도움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물만 갖다 주지 않겠죠. 물 갖다 주니까 갖다 주면서 봤더니 야, 이 집은 도배에 막 곰팡이가 슬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도배도 같이 해줬겠죠. 그러니까 주민센터 도움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찾아와주고 방법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로 거동이 불편하고 수술 권유를 받은 상태나 현재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수와 같은 생수를 잊지 않고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지 정맥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해주셨겠죠? 의료원에서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아, 공짜로? 선생님 백으로? 해줄 수 있나요 지금? 그렇죠? 네, 저소득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 야, 의료원에 가면 301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301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원을 하니까 혹시 우리가 가다가 야, 몸이 아픈데 좀 필요한 사람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혹시 아까 제가 주거 환경 개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우리 홍성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도배장판 해주는 봉사단이 있으신가요? 네.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도배장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있대요. 네. 협의체 안에 문의하시면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요. 또 송산일동의 관계자는 수행인력 간담회를 통해서 수색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생수가 과연 매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활동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상자가 기다려주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 하나 갖다 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개가 되는 거예요. 네. 생수 하나 갖다 주고 그 생수를 통해서 집도 고쳐주고 하지정맥류도 고쳐주고 정신건강도 상담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개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주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개가 중요하잖아요. 매개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민간협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수색대 또 여러분들 하셨던 그 노인 인식 개선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민간협력기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집수리도 찾아주고 의료적인 것도 찾아주고 정신건강도 상담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자, 요즘은요. 복지 수요자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욕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지만 욕구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간식은 안 주나. 나갈 때 있대요. 떡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선물을 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등 욕구가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복지 대상자 한 분이 갖고 있는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의 욕구가요.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뭐 이런 욕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민간 협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협의체 안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고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까지 다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여기 앞에 나와서 떠드는 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뭐 잘해서 모르지만 잘 못하죠.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게 저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와서 제가 여러분처럼 물을 나눌 수도 없고요. 또 도배 장판도 못합니다. 강의밖에 못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쫙 모으면 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여기서 구축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통장, 이장, 그 다음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또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저런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집에 계신 어르신이에요. 집에 계신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서비스를 막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수발을 받고 계신데요. 집에서 이제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이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요양원에서 저렇게 할아버지를 만나고 계세요. 가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요양원에서 저렇게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을 가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저나 우리 와이프가 요양원에 가고 또 좀 건강한 사람이 집에 있다 만나러 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때 되기 전에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요양원 가기 전에 지금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잘해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사모님 또 우리 사부님 잘해주세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양원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약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시골집에 계신데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하루 3시간 동안 하루 3시간 하시잖아요. 3시간 동안 식사 수발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은 그거로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유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자녀들 걱정시키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혹여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다가 병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겠어. 그러면은 자식들 또 불러야 되잖아요. 야,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자식들이 또 어떤 자식은 또 살갑게 얘기하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들은 또 그냥 아주 쌀쌀맞게 하는 자식 있죠? 살갑게 하는 자식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이죠? 딸을 낳아야 돼. 아들은요? 아드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형님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아들 그래도 결혼은 잘하셨죠? 예, 저기 며느님이 잘하시고 그래도 그것도 또 여자야. 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마음이 부모님들한테 들어요. 자식들 이렇게 막 그런 거. 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는 성남에 살거든요. 야, 밥 먹어라. 떡이라도 줄까? 과일 줄까? 됐어요! 이러고 나오는데 아들은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나는 그냥 요양원 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게 폐악기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가장 자식들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에 있을 수 있는데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하루 한 3시간 챙겨주시지만 뭐 홍성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요 또 시골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 부지런하세요. 도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러시거든요. 나는 그냥 한 명만 대충 하고 그냥 용돈만 벌래 이러시는데요. 시골 요양보호사분들은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착 같으세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합니다. 6시 가서 문 두드려서 9시에 끝내고요. 그 옆집으로 가요. 동네를 다 맞는 거예요. 그 옆집 가서 3시간 또 하고 그 옆집 가서 3시간 하세요. 그러면 한 3시나 4시 되면요. 새 집이 끝나요. 그러면 3시나 4시 돼서 새 집이 끝나잖아요. 그분한테 돈이 상당히 가죠. 예, 그 수입이 꽤 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시, 4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집 가서 자기 반일 또 하세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 좋지만 6시에 서비스 받으시는 할머니 어르신은 뭐예요? 지금 6시부터 오셔갖고 우리 그 식전 대바람부터라고 그러죠? 식전 대바람부터 오셔갖고 9시 하고 가시면은 뭐 아침에 누가 왔다 간 거 같겠는데 밥 한 끼를 차릴 수 있어. 그죠? 밥 먹고 끝나고 나면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혼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뭐예요? 외롭죠. 고독하죠. 예, 막 비바람, 눈 오고 그러면 제일 그런 게 외로움, 고독함. 그 다음에 거동이 좀 불편하면 예, 뭐 병원 가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잘 그런 게 뭐냐면요. 시골 어르신들은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전까지 그랬는데 그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제사상 차리고 말인데 장보러 나가시잖아요. 그죠? 예. 시장 못 보러 가는 거, 관공서 못 나가는 거 이거가 굉장히 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마음 심적인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딱 하고 나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럴 바에는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 잘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있다. 이분들이 집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로움, 또 고독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려면 지금 구조에서는 어려우니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이분에게 필요한 어떤 욕구에 맞춰서 도움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기 가시는 거 조금 늦추고 여기 계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양원에 가면 그냥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든 걸어다니시든 뭘 하시든 그냥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서비스를 받는 객체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그렇지만 좀 쓸모없는 사람.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어 보세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에서 여전히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민이 되는 거고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어르신이 집으로 딱 퇴원해서 흥성의료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다 집으로 퇴원을 딱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분은 수술하고 집에 왔으니까 우와 모든 게 해결됐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집으로 오셔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집으로 오셔도요 여전히 의사의 손길이 필요해요. 네, 홍성의료원에서 재택의료 하시겠지만 집으로 찾아가셔서 방문진료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오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간호사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도 필요해요. 이분이 집으로 오셨는데 어떤 복지적인 게 필요 없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걸 살펴줘야 될 사회복지사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법치료사 누굴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술 받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옛날에 팔 한번 풀어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깁스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 되려면요 적어도 1년 동안 재활을 하셔야 돼요. 그죠? 손가락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계셔야만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어르신들도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혹시 저기 좀 요즘 살림이 피셔갖고 PT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PT 비싸더라고요. 저도 방도 한번 평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근데요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법치료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통해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필요하죠. 뭐 별일 없으세요? 아까 수색 때 물도 나눠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안부도 묻고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돌봄자도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돌봄자 누구세요? 네, 종교인.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목사님, 절 다니시는 분은 스님, 또 남녀 혼인경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저희 친척 중에 뭐 무슨 특이한 종교, 무슨 태국에서 온 종교도 있더라고요. 야, 하여튼 희한한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제일 최고냐면 거기 영적 지도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죠? 그분만큼 최고가 없어요. 세상 자식 말, 공무원 말, 선생님 말 다 안 듣는데 누구 말은 들어요? 목사님 말은 들어요. 왜? 아멘 했으니까. 그죠? 아멘 했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하고 행동을 해야지. 또 절에서 또 뭐라고 하나요? 어쨌든 스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자 한 명 딱 병원에서 수술 받고 퇴원해서 집으로 오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필요한 서비스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통합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거 안 하면 이 환자분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한 달 만에 다시 병원 가든지 다시 요양원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돌봄을 받는 그냥 누워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집에서 여전히 주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하다못해 그냥 텃밭이라도 가꾸시면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동다음 아세요? 홍동다음에 관여해 보신 분 아직 여기는 기관들이 없으시네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걸 했잖아요. 그래서 홍동다음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 보면 밑에 보면 홍동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꿈이 자라는 꿈이 자라는 뭔가요? 하여튼 사회적 협동조합. 햇살 배움터 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또 마을 활력소. 홍성하면 마을 활력소 유명하죠? 사회적 경제. 홍동마을에. 또 뭐 환경센터, 뭐 브레인 퍼즐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뭐 가족 심리상담센터 이런 센터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걸 지역에서 이렇게 내놓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홍동다움입니다. 홍성다움, 홍동하고 홍성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홍동은 홍동면인가요? 아, 그렇구나. 홍동다움이 이제 홍성다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간 협력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왜 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또 장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분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공되는 것만 갖고 충분한 게 아니다. 이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잘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기관, 법인, 단체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 자원을 잘 공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짜리 쌀 거두는 거 있잖아요. 거두고 나중에 딱 쌀로 나오는 거 있죠. 깔려서 이거 집집마다 다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낭비입니다. 그죠? 각자 복지기관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고 이거를 잘 연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요복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복지 자원이. 여러분 우리 홍성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마다요 복지 예산이요 40%, 50%, 심지어는요 60% 넘는 데도 많습니다. 지역에 우리 홍성 예산이 만약 1조다. 그러면 그 중에 6천억이 복지 예산인 거예요. 4천억 갖고 다른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계속 근데 그 비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남이 갖고 있는 거를 자원으로 해서 잘 활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있는 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보니까요.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셨어요. 미래청년 문과 혹시 있으세요? 미래청년. 젊으신 청년이시니까 미래청년 문과. 여기 보시면 뭐 꿈꾸는 새싹의 체육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에 있는 12개 지역 아동센터끼리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 혼자 체육대회를 한다. 가능할까요? 체육시설 빌려야죠. 놀이기구 빌려야 되죠. 강사 초빙해야 되죠. 돈은 돈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맨날 하던 애들끼리. 우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남의 학교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나? 남의 학교에는 어떤 여자애가 있나? 남자애가 있나? 우리 학교 남자애들은 다 못생겼어요. 여러분. 남의 학교 남자애들은 다 잘생겼어요. 사실은 안 그렇대요. 저희 딸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데요. 얘네들은 맨날 우리 학교, 야 나는 니네 학교 애들 다 괜찮던데 잘생기고 아빠 무슨 소리야. 진짜 다 애들이 못생겼어. 다 파이야. 그러면서 막 다른 학교 애들 막 괜히 그 알바생들 얼굴만 보고 다녀. 커피집 저기 커피집 알바생 잘생겼다. 이러고 다니는데 결국 이제 같이 모여서 하면요. 한꺼번에 정말 대규모로 서로 아이들에게 시너지도 낳고, 그죠? 강사비도 아낄 수 있고 더 재미있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지역에 있는 12개 지역 아동센터가 같이 협력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에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자 이랬어 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재미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냥 하던 대로였을 겁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시너지도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장학 지원 여기 보니까 홍성군 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복지관, 또 중학교 이런 여러 곳에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학금 하나 주려고 하더라도요. 그냥 돈 딱 던져주고 알아서 줘 이럴 수도 있죠. 중학교에 딱 주고 알아서 줘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애가 누군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애가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여러 곳에 복지관에 가면 복지관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이런 아이를 추천받아서 보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하다 보면요 꼭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 찾아서 그냥 장학회가 돈 떡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기관들하고 협력하면 진짜 필요한 아이를 찾아서 진짜 필요한 곳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런 기관끼리 협력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그냥 장학금 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 명칭 아까 이제 수색 때도 좋았는데 발 달린 빗자루.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누가 지셨어요? 이름 지은 분은 없네. 이거 홍성군 거예요, 여러분. 홍성군에 발 달린 빗자루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봤더니 홍성군하고 홍성나눔봉사회가 같이 민간의 많은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해갖고 1인 가구하고 청년 운동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뭘 하는가 봤더니 주택 내외부 청소, 정리정돈,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인 가구들을 가보시면 참 이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쌓아놓고 살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집 가서 청소해주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폐기물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빗자루 이럴 수도 있는데 발 달린 빗자루 이런 걸 위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 기관 단체들끼리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관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간의 우리 단체분들 또 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도 찾고 그 찾은 대상자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발 달린 빗자루.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일하실 때 뭐 같이 봉사활동 하실 때 이름도 한번 잘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 달린 빗자루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뭐 그냥 제가 자료를 찾은 건데 요즘은 폐교가 많잖아요. 폐교가. 근데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협력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폐교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분들이 무슨 자립지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걸 지원해줘야 되는 기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폐교예요. 그래서 복지시설하고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폐교를 쓰려면 교육청이 허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해요. 또 밑에는 농업기술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데도 이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산이니까 거기 폐교가 됐는데 거기는 코스모스를 막 키워갖고 코스모스 명소가 됐더라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래서 거기 많이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 초등학교 운동장도 밭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농업기술지원센터 있잖아요. 우리 시군구에 거기나 아니면 농촌 교육하는 데랑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을 한 데가 될 것이고, 요거를 이제 녹색 체험터. 아마 여기는 주변에 아마 이제 천연기념물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나 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환경하시는 단체들 지역에 있으시죠? 홍성에도 환경단체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단체들하고 우리 교육하는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마 제가 알기로 예산인가 홍성에도 폐교를 저렇게 활용했던 게 옛날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지역에 있는 나뭇가지가 아무나 그렇게 이 생나무까지 꺾으면 안 되고요. 이거 환경단체에서 생나무까지 꺾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막 이미 부러져 있는 가지를 주워다가 아이들끼리 뭐 작품 만들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기는 칠곡이라는 동네에 사는 건데 문화예술 중심의 아트타운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에서 무슨 전시도 하고 목공예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공예하는 공간으로 가고 이것도 지역에 졸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신 거죠. 밑에는 또 저렇게까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울릉도에 있는 건데 저기는 수토 역사 전시관으로 폐교를 그 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새로운 박물관 하나 지려면 수백억 들잖아요, 그죠? 폐교를 활용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렇게 자원들을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 같이 협력하시면 해낼 수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뭐 무슨 환경 교육관 만들고 또 무슨 아트타운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기관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이거를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협력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협의체 운영 목적 네 번째는요.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는 전부 당면한 문제는 없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이게 우리나라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은둔 고립 청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은둔 고립 청년이 우리나라 지금 몇만 명이나 될까요? 만 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은둔 고립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둔 고립은요 6개월 이상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이에요. 몇 명이나 될까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어머니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아서 셀 수가 없죠. 제가 53만 명입니다. 53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일까요? 군인이 50만 명,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건 이런 취업과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진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근데 교수님 그런 사람이 53만 명이나 되세요. 그러시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습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라 국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 또 아까 청장년들, 장년들 또 지금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독거 어르신들 옛날에 독거 어르신들만 문제였잖아요. 독거 어르신들은 오히려 문제가 쉬워요. 어르신 저 국밥 한 그릇 먹게 같이 나가요. 그러면요 어르신들은 나오시죠. 이복의 청년 우리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나옵니까? 돈만 줘요 이러십니다. 네? 돈만 줘요. 문도 안 열어주지만 돈만 줘요. 문 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문도 누가 열어요? 공무원들 맨날 찾아가도요. 왜 귀찮게 오냐고 그래요. 그나마 동네에서 알던 분이 가시면 조금 아는 척. 또 목사님이 가시면 조금 아는 척. 스님이 가시면 조금 아는 척.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선이고요. 찾아내고 난 다음에 설득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해 주는 게 일이다. 여러분 일본은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여러분 한번 진짜 기사 검색해 보세요. 어떤 문제까지가 되면 1인 그 은둔 고립 청년이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던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잖아요. 장사를 안 지냅니다. 장사를 왜 안 지낼까요, 여러분? 왜 안 지낼까요? 그냥 장사 지내면 좋대. 왜 안 지내느냐? 연금 때문에 안 지내.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연금을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유족연금으로 나오지만 연금이 깎입니다. 일본의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금 때문에 장례를 안 치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고립 은둔 청년이 문제지만요. 이제 조금 지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말로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진짜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 우리도 그런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53만이에요.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이면 찾아보세요. 서울시만 13만 명. 네,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찾아야죠. 지원해주는 분도 지원해주는 거지만 열심히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매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만들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적안전망을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확충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홍성군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 2275가구를 발굴했대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큼 우리 사회가 비참한 현실이 있겠는가? 네? 옆에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을 정도의 사회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네,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보니까 재미난 걸 많이 해요. 안부살림 복지소포 서비스. 그래서 고독사 위험가구 한 80가구를 선정해서 소포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 홍성군 가족센터가 이런 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아까 생수처럼 소포라고 하는 걸 4개를 통해서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 민간 인적 안전망이 2024년도에 한 976명 정도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같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홍성군에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더 이렇게 많이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5호 담당제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5호 담당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버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북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세대가 저랑 비슷한데 도덕 배우셨어요? 윤리 배우셨어요? 윤리였습니다. 그럼 저보다 한참 있는데. 우리 도덕 배울 때 북한에서 그 있잖아요. 5호 담당제. 그게 뭐예요? 5집에 한 놈 도망가면 저놈 도망갔어요 신고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이걸 했는데 진짜로 이제는 5호 담당자 같은 거 해갖고 5집이 딱 똘똘 뭉치는 거예요. 봐서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없나, 저 사람이 정말 어떤 고립의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요 저는 그냥 강의할 때 가끔 써먹었는데 복지부 지역복지부가 자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요즘 뭐 무슨 한 5집 묶어서 10집 묶어서 그냥 담당제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 우리 1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으신데 이런 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보니까요 홍성군 안에 뭐 새생명복지재단, 우체국, 보건소, 청운대학교, 그 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뭐 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우리 청운대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기관과 대학도 그런 뭐 조직들이 같이 MOU를 맺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 보시면 우체국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우체국은 맨날 소포 막뭐 우편 배달하니까 우편물 쌓이는 걸 제일 잘하는 거는 우체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체국.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배달하시는 분이 우체부가 가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다. 그러면 빌라 딱 보면 한 10개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딱 넣는 것만 하지 않고 넣는 사이에 스캔 한 번만 하면 돼. 넣으면서 쫙 스캔하면서 304호는 쌓였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MOU 맺으면서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대학도 뭐 청운대 뭐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주변에 막 원룸촌 되게 많아요. 요즘은 대학생들 뭐 이제 인원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들이 되면 그 원룸이 다 어떻게 될까요?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는 은둔 고립에 문제가 되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저희 대학 주변에도 보면 이제 애들이 기숙사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원룸촌들이 조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가면 좋은 집만 찾죠. 그래서 조금 옛날 집들은 사실 수리공사하기 힘들면 이제 그냥 나가죠. 야 잘못하면 여기 은둔 고립의 문제 또 내지는 진짜 갈 곳 없는 어르신이나 누가 거기 가서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도 그런 역할, 보건소는 또 말도 할 거 없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문제입니다. 고독사 4만 명. 아까 우리나라 제가 2023 통계가 2,366명 정도였거든요. 그만 2,000 지금 한 4,000명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4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 공동체를 잃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잃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 발견하면 지원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공동체가 되어야만 발굴이 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고독사 절반이 5060입니다. 5060 가끔 저도 이제 50대니까 연구실에서 밤에 막 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발 연구실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 왜냐면 문 닫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막 죽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막 심근경색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분은 그제 기사를 봤는데 천안 단국대병원에 딱 보니까 제가 천안에 학교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어디서 쓰러졌는지 아세요? 단국대병원 주차장에 쓰러졌어. 와, 보셨어요 혹시 선생님? 네. 그분은 완전히 행복이죠. 뭐 쓰러진 건 안 좋지만 병원에서 쓰러졌으니까, 물론 병원 로비에서 쓰러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차장에 쓰러지니까 뭐 의사 간호사가 뛰어와서 그냥 금방 7분 만에 뭐 수술인가 시술인가 해서 이제 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요,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발견이 돼서 뭐 돌아가시더라도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장례든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주인 경비원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 경비원, 마을 주민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읍면동 협의체 위원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 신고한 사람은 임대인, 경비원이 43%고요. 가족. 그나마 아직 가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26% 이웃주민 높죠? 12% 보건복지 종사자 7.7%, 보건복지 종사자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하시는 분들, 그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으면 뭘 해결될 거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협의체 분들이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협의체,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협의체 운영 목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네, 손 들고 누가, 여러분이 이제 퀴즈가 재미가 없나요? 선물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아신 건가요? 네, 저 우리 선생님 몇 번? 네. 2번 구시력이 얇아요. 아니, 아닌 것은요? 아닌 것은. 자, 4번 알죠? 우리 선생님 4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오시죠. 제가 이거 좀 2개 드려야 되겠다. 자, 빨리 나오세요. 지금 저보고요 11시 40분까지 맞춰달라고 그래서요 45분인데 제가 또 5분 줄였습니다. 저는 45분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싼 겁니다, 싼 거. 근데 비타민 씹는 거, 또 비누, 다이소크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지기관 설치 운영을 협의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협력,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발굴, 그 다음에 기관 간 연계 협력,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1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 45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45분까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많은데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제 필요한 얘기들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실무, 읍면동 협의체 역할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 협의체는요,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영역별로 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영역들을 포괄해서
여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요,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건보,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기관장분들 또 공공에 계신 분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대표해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임명직, 위촉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니까 여기가 가장 위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가 아닙니다. 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심의 기능을 해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민간위원장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중에 한 분은 우리 군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 계신 여기 민간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꼭 선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딱 하나 빼고 다 민간위원장님이 계세요. 하나 있는 데는 정말 협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원장님이 우리 군수님과 같은 격에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네. 보통 박수가 약합니다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쳐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되게 지금 의지가 많으신데 좀 더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더 에너지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심의안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체에서 사전심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퀴즈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실무협의체는 왜 심의 의견 안 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표협의체는 가보시면 그냥 방망이 두드리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강의 시간도 30분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그래도 1시간 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협의체는 두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위원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품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장님이나 또 아니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님 중에 한 분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그런 기능 하고 계신 거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기능 대표협의체가 심의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래서 대표협의체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대표협의체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군포시 같은 경우는요 대표협의체에서 딱 마음 먹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무슨 조례 개정을 했냐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차원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 간담회 같은 것도 막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우리 협의체에서 찾아가셔서 의회에 가셔서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 이용하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니 조례도 좀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운수업자들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분들 탔을 때 못 기다려줘. 근데 이동권은 장애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어디 아픈데 막 버스 타려고 그러면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여도요 기다려주질 않아. 막 급하게 빨리 문 닫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운수업자들이 뭐가 뭐냐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 대표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나 노인분과분들 이동권에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도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은 교육하자 무조건. 이런 거 저 장애인분들이나 이동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특히 리프트 사용법이라든가 또 배려 태도 기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협의체 차원에서 뭐 하나 잡고 딱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올해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우리 출마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다 악수하시던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표 얻으려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쫙 요 정도만 모여서 저상버스 운수업자 교육해 주세요. 아니면
뭐 노인분들을 위한 뭐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는 아니어도 두세 번 계속 두드리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가장 필요한 어떤 뭐 조례든 아니면 어떤 복지 정책이든 하나 딱 잡아갖고 1년에 하나씩만 딱 이렇게 예? 뭔가 좀 바꿔달라는 노력을 여기서 저는 하실 수 있다.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 광진구는요. 아까 여러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올해 6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체계를 만든 거예요. 모니터링이 뭔지 아시죠? 네. 평가는요, 끝나고 났을 때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거, 이게 평가인데, 모니터링은 뭐냐면 이거 잘하고 있는겨? 이거 잘 되고 있는겨? 라고 하는 거.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를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할 때 사업 담당자 전원이 모니터링에 참여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지역사회보장 계획할 때 우리 홍성군청에 그 업무 담당자가 딱 와서 이 업무는 뭐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걸 하도록 반드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칭찬 게시판 내 사업 담당자 칭찬 늘리기. 그래서 우리 협의체 분들, 위원분들이 지역사회보장 계획 사업 쫙 보시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야, 이 사업은 우리 담당자가 너무 잘해 라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회보장이 잘 되려면, 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여기 민간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공공에 계신 분들이 잘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어떠냐면 공공은 민간을 욕하고 민간은 공공을 욕해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지역을 가면 다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우리 복지기관 분들끼리 이구동성을 보면 저 주무관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딸이 이번에 인사 관련 때 다른 부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우리 민간에서 하시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주고, 또 사실은 뭐 줄 것도 없죠.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뭔가 좀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아유 그래요? 한번 좀 알아볼게요. 뭐가 가능한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산 없어요.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잘 되는, 우리 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 잘해야 되죠. 그 다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실무위원장님 또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도 개개인이 다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협의체 담당 우리 주무관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 주무관님 담당자나 팀장님이 발벗고 협의체 뭐 필요합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게 올해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에 결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모니터링. 우리 뭐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무슨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요, 체육관 만드는 사업이 있다. 어느 지역에 뭐 제가 아는 데가 홍동밖에 없으니까 홍동 지역에 주민 체육관 만드는 무슨 사업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셔갖고 모니터링하는 거야. 체육관 잘 지어주고 있냐? 그 다음에 공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없냐? 막 먼지 날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 주민들이 모니터링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고 또 올해 6기 계획 수립하실 텐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주민 안에 우리 협의체 위원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 가장 핵심 코어 멤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남양주예요. 여기는 민관이 함께 역시 모니터링을 잘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을 잘하는 건데요. 여기는 별별 시민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교육하고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좋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다음번에도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역사회보장 계획 잘 모르실 텐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걸 교육받은 시민들이 오셔서 아까 무슨 홍동면에 무슨 체육센터처럼 그런 데 가셔갖고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읍면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걸 하나의 지역사회보장 계획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걸 하시면서
뭐가 어려우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 남양주 사례고요. 충남 아산, 요거는 아까 우리 발 달린 빗자루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냐면 따뜻한 집 안전한 내일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저장 강박 의심 위기 가구 10가구로 선정해서 이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해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또 필요한 뭐 집기도 넣어주고 이거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마 그 아까 발 달린 빗자루 내시면 최소한 이거 받으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봤더니 이것도요, 그냥 어떤 한 기관이 한 게 아니라 13개 기관이 같이 움직였어요. 집수리 하나 하는데 13개 기관이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내놓고 협력해서 일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뭐 민간협력,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제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 달린 빗자루를 한번 요거랑 같이 한번 모델링 하셔서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했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무협의체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검토하고 미리 살펴보는 일들을 여기서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약간 기관장이나 대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실무자, 현장 중심,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는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우리 시설들에 계신 분들은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분들 잘 안 넘어가요.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잘 안 넘어가요. 네. 위로 잠깐 하나만 더 올려주시죠. 위로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근데 실무협의체는 정규회의는 연 6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무협의체분들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왜 이렇게 적게 모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최소 6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기구로 우리가 오인하지 말자. 심의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도 잘 안 넘어가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 법인, 단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운영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운영 촉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기관, 단체들에서 같이 모여서 분과를 만드는 거예요. 분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역의 여러 사회보장 여건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 영역에서 하고 고독사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정신건강 부분에서는 자살 문제. 와, 우리 지역에 갑자기 자살이 늘어나. 그 다음 환경분과에서 봤더니 우리 지역에 어떤 하천이 자꾸 오염되고 있어.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찾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실무분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임명직이 있고요. 이 임명직은 담당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의료나 보건이나 이쪽 영역에 담당 공무원이 이 실무분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에서 담당 공무원 참여 안 하시면 담당 공무원 꼭 참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공무원 없이 일할 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공에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담당 공무원 참여하도록 꼬시세요. 법으로 꼬시겠지. 어쨌든 식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여기 계신 시설기관 단체의 우리 담당자다, 이렇게 실무자 팀장급이나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과 구성은요, 지역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홍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유,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기능별로 소득보장, 보건의료, 통합사례관리 이런 식인가요? 두 개가 믹스돼 있나요? 약간 믹스돼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위원님들 중에 야, 우리 홍성군에 이런 문과가 없으니까 이런 문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도 좋아요. 최근에 우리 돌봄 통합 지원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돌봄 통합 지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만든 지역이 있어요. 노인분과랑 별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살이 늘어나면 자살 분과, 자살 뭐 예방 분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홍성에서도 우리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분과를 막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이거 합시다. 뭐 주거 분과 집수리 필요하니까 이런 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분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간 단체 간 네트워크입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여기서 모여서 밥 먹는 게 다가 아니다.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분과 영역 안에서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실무 분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보여줬지만 자살 예방 분과 너무 좋은 거 많이 해요. 자살 예방 분과 의원 계세요? 너무 좋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소진이 많으니까 그 소진 예방 교육을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홍성 의료원하고 친하신가 봐요? 근데 친하신 분 가셨네? 안 가셨어요? 둘이 옆에 앉으시갖고 친하신 분 어쨌든 이렇게 그 분과 안에서 이런 같이 기관들끼리 협력해서 이런 일들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의료원이나 또 보건소랑 같이 협력하셔갖고 비형 간염 항체 검사 안경 지원 필요하죠. 어르신들은요 좋은 안경 맞춰주는 거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돋보기 하나 좋은 거 이것도 바뀌는 돋보기 하나 그냥 저희 어머니 막 돋보기 막 이렇게 삐뚤어진 거 막 쓰고 계시고 아유 엄마 일로 와 그래갖고 안경 가서 돋보기 하나 맞춰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2만 몇천 원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네요. 하나만 넘어가죠. 요게 지금 이천시 건데요. 이천시당 요 지역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여기도 아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분과별 사업을 실무분과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분과별로 뭐 사업하면 좋을지 의견 내. 그럼 분과별로 자기들이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할래. 아까 우리 무슨 자살분과에서 이거 한 것처럼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 보니까요. 일자리 분과에서는 우리 동네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전동 이동 장치 안전 수칙 워낙 요즘 킥보드 같은 거 문제 많잖아요. 이런 거 노인 인권 보호, 자녀와의 슬기로운 소통을 위한 우리 아이 지키는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그럼 장애인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디 마음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분과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 중간관리자니까요. 허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허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읍면동 협의체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읍면동 협의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살피고 알리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까지 가까이 쓰리고 오면 따따블인가요? 쓰리고 따따블 이게 읍면동 협체 이 역할들을 너무 우리가 정말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다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이제. 물르다 지금 손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뒤에 좀 강의 못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다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사회부장 계획 말씀을 못 드리기 조금 아쉽긴 한데 지역사회부장 계획 올해 수립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좋으시는 분이 딱 3분 계셨어요. 또 잠깐 좋으시고 딱 뜨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태도가 강의 들으시는 게 너무 좀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일도 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